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교무학생처 교무학생 지원팀의 국가장학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로 우리 대학의 모든 장학금 신청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장학 공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신청 공지까지 전부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게시하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미 신청은 하셨겠지만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3월 1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신청 못한 학생이 계시다면 방송이 종료된 후 바로 신청을 해주세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뒤에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를 받으시면 그 지원 구간을 활용해서 지급하는 교내외 장학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학금 지급 목적에 따른 큰 분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학금은 지급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등록금 지원과 생활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등록금 지원은 말 그대로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이라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학생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장학금이라서 여러 가지 장학금액을 합치거나 하나의 장학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의 장학금을 꼭 분리해서 잘 생각하시고 개념을 이해하셔야 학자금 중복 지원에 걸리지 않습니다. 학자금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국대학교의 장학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 장학금 중에서 먼저 우수장학, 복지장학, 동국 리더 장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장학은 쉽게 말해 성적 장학입니다. 동국인재 육성 장학이라고 우리 대학에서는 부르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장학은 학생 복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복지장학에도 종류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 학생,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이 장학들은 모두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SOS 두드림 장학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입니다. 대부분의 장학금은 지급금액이 수업료의 일부라고 써 있는데 SOS 두드림 장학만 일정 금액이 적혀 있죠. 등록금 범위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장학이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경제사정 등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장학이니까 공지사항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국 리더 장학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장학금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학생자치기구의 임원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그 다음으로 동국가족장학입니다. 동국가족장학은 동국대학교에 직계가족이 입학, 재학하는 경우에 그 케이스에 따라서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장학과 특기장학이 있습니다. 특기장학은 고시나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등록금성 지원 목적의 장학입니다. 기타 다른 장학금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동국인재 육성 장학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외국인 전형 입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학제도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장학제도입니다. 저소득 학생의 학업 성취와 역량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학제도인 만큼 성적과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도 및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봉사활동, 외국어 능력, 멘토링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드림패스 마일리지라는 것을 쌓을 수가 있는데요. 드림패스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상세 내용은 오전에 아마 설명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장학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상세한 비교과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동국인재 육성 장학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공별로 1등하는 학생에게 주는 수석 장학과 선발 인원의 10% 이내에 드는 학생을 지원하는 우수로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럼 선발 기준을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성적 50%,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30%, 가정 형편을 20% 반영을 합니다. 성적은 취득학점과 평점 평균 두 가지를 모두 보는데요. 기본 전제가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을 3.5 이상 받아야 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봉사활동, 외국어 점수, 멘토링 등에 참여해서 얻은 마일리지를 점수로 환산합니다. 중요한 건 장학생 선발 시에 반영하는 마일리지의 최대 점수가 70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70점 이상을 쌓아도 전부 70점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 이거는 장학생 선발을 할 때 30% 비율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성적은 대학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심사 요소지만 학생들이 쌓으신 마일리지는 신청하시고 제출하지 않으시면 장학심사 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및 제출 기간 내에 역량개발센터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형편은 20%를 반영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해서 학자금 지원 구간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이 이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해서 지급하는 장학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0에서 10구간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원 구간이 낮을수록 지원 구간의 숫자가 낮을수록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즉 0분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국가장학금은 8분위까지 수혜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을 수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학에 교부된 국고 전액을 학생들 소득 분위별로 기준을 세워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매 학기 2유형은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유형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다른 조건들은 1유형과 동일합니다. 이 국가장학금은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가장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입학금 지원 장학은 우리 대학에 신편입한 모든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한국 국적의 학생이라면 전부 다 고지서에 감면 받으셨을 거예요. 국가 우수장학금은 인문계, 이공계, 예체능계 이렇게 계열별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선발 가능한 인원을 배정하고 그에 따라 공개 선발하거나 단과대학에 추천 요청해서 교수님들이 선발합니다. 이 장학금도 전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므로 선발 시기가 되면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 또는 창업하는 학생, 또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취업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해당하는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가장학금은 모두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대부분 등록금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다른 장학금과 같이 수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교회장학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장학금은 말 그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외부기관 장학을 의미합니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설장학재단 등에서 기준을 세워서 대학의 장학생을 선발해 달라고 요청하면 대학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동국대학교의 장학생 선발을 요청하는 주요 장학재단은 이와 같습니다. 이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니까 항상 홈페이지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장학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로장학은 크게 장학금 재원이 국고인 국가근로장학과 재원이 교내 예산인 교내근로장학이 있습니다. 두 근로장학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지원 자격부터 국가근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고로 지급하는 장학이라서 학자금 지원 구간이 0에서 8구간에 속해야 됩니다. 교내장학은 따로 이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선거 기준은 국가근로가 살짝 완화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가근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빼면 모두 똑같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근로장학 공지를 통해서 근로장학생 모집 부서에 근로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국가근로 학생은 장학금 재원이 국고이다 보니 한국장학재단에서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장학 신청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나누어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의미하고 생활비는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을 포함합니다. 대출은 부채이고 이율이 굉장히 낮지만 이자가 쌓이고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용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 시에는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에 대한 내용과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알려주는 영상이니까 꼭 잘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과 주요 안내사항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되니까 항상 잘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제도는 쉽게 말해서 학생이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 금액을 합한 금액이 기타 경비를 포함한 등록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도 장학금으로 보고 대출 플러스 장학이 등록 금액을 넘지 않게 지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장학 금액에는 학생이 받은 모든 장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첫 단에 말씀드렸던 장학금 지원 목적이 등록금성인 경우만 포함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거의 모든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대부분도 전부 등록금성입니다. 이 장학금액과 대출 금액이 합쳐졌을 때 학생의 등록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의 부주의로 금액이 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지한 즉시 초과 금액을 장학금 지급처에 반환해야 합니다. 학자금 중복 지원을 해소하지 않으면 모든 장학금과 대출금 수혜가 불가하게 되므로 본인이 한 학기에 받을 수 있는 등록금성 장학의 최대치는 내 등록금액이다 라는 기본 개념을 항상 숙지하시고 그 학기에 받는 장학금액을 계산해서 항상 확인을 해주세요. 대학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외부 장학금들을 학생들이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꼭 대학의 장학금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반환을 하시거나 알맞은 금액만 수혜하여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장학금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물론 좋지만 종류에 따라서 제한이 있다는 점도 꼭 숙지를 해주시고 본인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교무학생 지원팀에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